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66이십니다. 남편 김철수 씨와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30년 넘게 운영하며 살아오셨죠. 손님들 웃는 얼굴 보는 게 좋아서 시작한 가게였는데 어느새 세월이 훌쩍 지나 이제는 아들 둘 다 출가시키고 부부 둘이서만 소소하게 운영하고 계십니다.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당근마켓이라는 거 쓴다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가게 구석에 쌓여있는 재고, 상품들이 눈에 밟혔거든요. 코로나 때 사놓은 마스크며 유행 지난 생활용품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버리기엔 아깝고 그렇다고 가게에서 팔리지도 않고. 당근마켓? 그게 뭔데? 당근 파는 데야? 철수 씨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순자 씨는 작은 웃음을 지으며 설명했죠. 아이고 여보, 요즘 젊은이들이 중고 거래하는 앱이래요. 우리 큰아들이 알려줬어요. 안 쓰는 물건 팔 수 있다고. 사실 순자 씨는 한 달 전부터 아들한테 배워서 조심조심 당근마켓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에 있던 안 쓰는 그릇, 옷가지 같은 거 올려봤는데 생각보다 잘 팔리더라고요. 5,000원, 10,000원씩 받는 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거래할 때마다 뭔가 뿌듯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 건네주고 감사합니다 하는 말 들을 때면 기분이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창고를 정리하다가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 전에 사놓고 까먹었던 고급 커피 머신이 박스째로 나온 겁니다. 당시 150만 원 주고 산 이탈리아제 에스프레소 머신이었죠. 남편이 커피 좋아한다고 사놨는데 사용법이 너무 복잡해서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창고에 처박혀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여보, 이거 그냥 두면 아까운데 팔아볼까요? 순자 씨는 신이 나서 당근마켓에 사진을 찍어 올렸습니다. 미개봉 상태라고 정가 15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에 판다고 적었죠. 솔직하게 사용법을 몰라서 안 썼다는 것까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채팅이 하나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커피 머신 아직 있나요? 제가 정말 찾던 모델이에요. 카페 창업 준비 중인데 꼭 필요해서요. 내일 당장 거래 가능할까요? 순자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니. 남편한테 말하기도 전에 먼저 답장을 보냈죠. 네, 있어요. 언제든 거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정훈이라는 30대 남자였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깔끔하고 후기도 좋게 쓰여 있었어요. 매너 좋은 구매자라는 평이 여러 개 달려 있더라고요. 순자 씨는 안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방에 살아서요. 내일 당장 서울 올라가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택배비까지 다 드릴게요. 순자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한테 들었거든요. 당근 거래는 직거래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급해서요. 다음 주에 카페 오픈하는데 이 머신이 꼭 필요합니다. 입금은 지금 당장 해드릴게요. 150만 원 다 드릴게요. 100만 원이 아니라요. 제가 급하니까 더 드리는 거예요. 150만 원이라는 말에 순자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원래 가격을 다 받을 수 있다니. 게다가 상대방은 너무나 정중하고 급해 보였어요. 그럼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요즘은 당근페이로 하는 게 안전해요. 제가 당근페이로 먼저 송금할게요. 150만 원 보내드리면 확인하시고 택배 보내주시면 돼요. 당근페이. 순자 씨는 그게 뭔지 잘 몰랐지만 앱 안에서 하는 거니까 안전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이정훈이라는 사람한테서 이상한 링크가 왔어요. 어머니, 여기 링크 눌러서 본인 인증하시면 돈 들어갑니다. 당근마켓 공식 결제 시스템이에요. 순자 씨는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링크를 클릭했더니 뭔가 복잡한 화면이 나왔어요. 본인 인증을 하라는데
주민번호며 전화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어머니, 그거 입력하시면 바로 150만 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송금 버튼 눌렀어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돈이 들어왔다는 문자는 안 오고 계속 로딩만 되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 확인됐어요? 저는 여기서 송금 완료라고 뜨는데 아직 문자가 안 왔는데요? 아, 은행 시스템이 느릴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정말 급해서요. 택배는 오늘 보내주실 수 있죠? 송금은 분명히 됐으니까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불안했지만 상대방이 워낙 다급하게 말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프로필의 후기도 좋았고 말투도 공손했잖아요. 그럼, 근데 돈은 꼭 들어오는 거 맞죠? 어머니,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여요? 당근페이로 했으니까 100% 안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고 그날 오후에 택배를 보냈습니다. 150만 원짜리 커피 머신을 포장도 꼼꼼하게 해서 택배 기사님한테 넘겼죠. 그리고 이정훈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택배 보냈어요. 송장 번호는 이거예요.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도 그 다음 날까지도 순자 씨 통장에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사흘이 지난 저녁 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놓았죠. 철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150만 원짜리를 그냥 보냈다고? 돈도 안 받고? 아니, 그게 돈을 보낸다고 했는데 안 들어온 거야. 당근페이로 했다고. 당근페이가 뭔데? 당신 사기당한 거야. 철수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순자 씨가 울먹이는 걸 보니 더 화낼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거 완전 보이스피싱 수법이에요. 당근페이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링크 타고 들어가서 개인정보 입력하는 게 어딨어요. 아들의 말에 순자 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150만 원이면 가게 한 달 매출이었어요. 노부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돈인데. 엄마,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당근마켓에도 신고하고요.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갔죠.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어르신, 이런 사기 사건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힘듭니다. 사기꾼들이 대포 통장 쓰고 추적도 안 되고. 그럼 제 돈은 어떻게 해요? 150만 원이에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도 안타까워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신고는 받아주었지만 범인을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죠.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사람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지도 않았어요. 전화번호는 이미 연락이 안 됐고 당근마켓 계정도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들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자책했습니다. 밤새 잠도 못 이루고 뒤척였죠. 철수 씨도 한숨만 쉬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사기당한 적 없이 살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며칠 후 순자 씨는 당근마켓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처럼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랑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강남에서 노트북 팔다가 당했어요. 80만 원. 부산에서 명품 가방 사기당했습니다. 200만 원. 게시글들이 줄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두 이정훈이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수법은 똑같았어요. 가짜 당근페이 링크를 보내고 물건은 먼저 받고 돈은 안 주는. 순자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사기꾼이 나 하나만 속인 게 아니구나.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을 속이고 있는 거구나. 그것도 나같이 나이 드신 분들, 스마트폰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골라서. 절대 이대로는 못 있어. 내가 꼭 이 사람 잡고 만다. 순자 씨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해결 못한다면 자기가 직접 나서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어떻게?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들이 묘안을 냈어요. 엄마, 이 사기꾼이 또 다른 사람 속이려고 하면 계정을 새로 만들 거예요. 당근마켓에서 비슷한 고가 물품들 계속 지켜보세요.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순자 씨는 매일같이 당근마켓을 들여다봤습니다. 고급 전자제품, 명품, 비싼 물건들이 올라오면 누가 먼저 채팅을 거는지 봤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15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올렸는데 댓글에 한 사람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내일 당장 거래 가능한가요? 라고 쓴 겁니다. 말투가 예전 그 이정훈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순자 씨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죠. 아들아, 찾았어. 이 사람 같아. 엄마, 확실해요? 그럼 우리가 미끼를 던져봐야겠네요. 아들의 도움으로 순자 씨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계정을 만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판다고 올린 거예요. 200만 원짜리 전문가용 카메라. 미끼였죠. 그리고 정말로 바로 다음날 채팅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메라 아직 있나요? 제가 촬영 일 때문에 급하게 필요해서요. 내일 당장 거래 가능할까요? 바로 그 사기꾼이었어요. 순자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당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먹으면서요. 네, 있어요. 어디서 거래할까요? 아, 제가 지방이라서요. 택배로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당근페이로 먼저 입금할게요. 역시나 순자 씨는 아들과 짜놓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아, 당근페이요? 저 그거 처음인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 간단해요.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거기서 본인 인증만 하시면 돼요. 사기꾼은 예전과 똑같은 가짜 링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자 씨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옆에서 모든 걸 녹화하고 있었고 경찰에도 이미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죠. 아들아, 이 사람 IP 주소 추적할 수 있어? 엄마, 제가 IT 회사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이 링크 클릭하면 역추적 가능해요. 순자 씨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는 가짜로 입력했죠. 그 사이 아들의 친구는 사기꾼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찾았다. 인천 부평구에 있어요. 순자 씨와 아들은 즉시 경찰한테 연락했습니다. 증거도 다 확보했고 위치도 파악했으니 이번엔 꼭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죠. 경찰도 이번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이틀 후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범인 잡았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한 원룸에서 검거된 사기꾼은 29살 김모 씨였습니다. 이정훈이라는 이름은 가짜였죠. 경찰 조사 결과 이 사람은 지난 6개월 동안 무려 47명을 속여서 총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고 해요. 순자 씨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그 사기꾼을 봤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멀쩡하게 생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했을까? 어르신, 이 사람 통장에서 일부 돈 확보했습니다. 피해자들한테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6천만 원 중에 남은 돈은 1천만 원도 채 안 됐어요. 나머지는 이미 다 써버렸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그래도 범인을 잡았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죠. 재판정에 섰을 때 순자 씨는 피해자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150만 원을 잃은 것도 억울하지만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게 있습니다.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어요. 우리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단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바가지 씌운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 같은 노인들의 순수함을 이용했어요. 스마트폰 잘 모르는 거, 사람 믿는 거,
그걸 악용한 겁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을 믿기가 무서워요. 당근마켓도 무서워지고 인터넷도 무서워졌어요. 근데 그게 제일 억울합니다. 제가 왜 세상이 무서워져야 하나요? 나쁜 건 이 사람인데. 재판부는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할 수 있는 한배상하라고 명령했죠. 순자 씨는 일부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6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남편 철수 씨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 그래. 당신 정말 대단해.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추적한 거. 아니야. 난 그냥 억울해서 못 참았던 거야. 근데 알아? 이 일 겪으면서 느낀 게 있어. 뭔데? 세상이 나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우리 아들도 도와줬고, 경찰관들도 끝까지 신경 써줬고, 당근마켓 커뮤니티 사람들도 응원해줬잖아. 나쁜 사람 하나 때문에 세상 전체를 의심하면 안 되겠더라고.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66년을 살면서 큰 사기를 당했지만 그래도 순자 씨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며칠 후 순자 씨는 다시 당근마켓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공유하는 글이었죠. 제목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당근거래 사기 수법 총정리. 순자 씨는 자기가 겪은 일을 자세히 적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가짜 링크는 어떻게 생겼는지, 조심해야 할 점들을.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봤고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죠. 어르신 덕분에 저도 사기 안 당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끝까지 포기 안 하신 거 존경합니다. 순자 씨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다른 사람들은 나처럼 당하지 않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지금도 순자 씨와 철수 씨는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당근마켓도 계속 쓰고 있어요. 다만 이제는 아주 조심하죠. 그리고 거래할 때마다 상대방한테 꼭 말해요. 직거래가 제일 안전해요. 택배는 위험해요. 순자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150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죠.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세상을 향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그리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순자 씨는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